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장을 찍고 있다고들 합니다마는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가로주택 현장의 사업 진행은 수면하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비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여러 가지 장애 요인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정비 사업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조합원 간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어찌 보면 가장 시급하고 사업 추진에 커다란 동력이거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가로주택 현장의 정비사업비 절감 방안 이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장애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슈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측부터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대전에 있는 성남동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있는 조합장 이강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으로 있고 서울의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조합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전정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 코인솔루텍 대표 조성천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조합의 사업비 절감하는 업무에 대해 절감 용역의 컨설팅 업체로서 조합의 조합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분이 나오셨는데 이강훈 조합장님은 대전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고 두 분은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내려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차가 밀린다고 하는 얘기 듣고 이 제 시간에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애쓰셨습니다. 두 분. 특히 우리 전현규 대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 연합회 뭐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조합 연합회는 작년 10월경에 뜻을 같이 한 사람들하고 결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아다시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서울, 경기, 인천에 해당되는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등을 포함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그다음에 조합을 만드는 사업장들까지 합해서 조합 사업장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번 5월 19일 날 새로운 또 모임을 갖도록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천 대표는 정비사업비 절감 전문 컨설턴트 명함이 이게 좀 새롭고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예, 각 전국의 정비사업 관련해서 정비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유관기관과 아니면 내부의 수많은 계약 상대 용역 업체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의 사업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저희는 수행을 직접 함으로써 문제를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조합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좀 있으시죠? 시간을 갖고 아마 물 좀 드시고 이제
급하게 내려오시느라고 아직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강훈 조합장님 같은 경우 이 성남 3구역 재개발 사업조합의 규모가 어느 정도며 언제쯤 사업은 개시되고 종료가 될지 뭐 이 자세한 내용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현재 단계는 2021년도에 조합 설립이 됐고요. 그 후에 이제 시공사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정비계획 변경, 중대한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건축 심의, 뭐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뭐 분양 계획 뭐 등등 이제 좀 한 3, 4년 후에 철거를 이주 철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혹은 뭐 재개발, 재건축 얘기는 많이 듣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한번 좀 해주셔야 될 건데 어느 분이 우리 전현규 대표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상에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주로 단독주택지, 정비 기반 시설이 아주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개량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짓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재건축 사업은 그 대상이 공동주택 아파트의 노후불량한 아파트를 뭐 역시 마치 개량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주 열악한 단독주택지를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것은 이 재개발 사업 중에서 넓은 사업장을 기획해 가지고 하는 사업장인데, 제가 이번에 오면서 2023년도 3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요. 사업장이 총 재건축 재개발하고 뉴타운까지 포함해서 86개 정도 있고, 재정비 촉진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준공된 현장들을 보니까 86개소 중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진행이 돼서 조금 지체되어 있는 정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흔히 통칭 정비사업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까? 재개발, 재건축 다 포함시켜서? 정비사업이라고 용어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예. 정비사업은 일반 민영주택사업은 자기가 땅을 사서 자기가 마음대로 분양을 하면 되지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이라는 마스터 플랜이 있고,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구역까지 지정 고시가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정비구역이라고 표현하고,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여기서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나눠지게 돼요. 이 나눠지게 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 이강훈 조합장님, 조합장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만 2년 하고도 한 몇 개월 정도 지났죠. 그러셨구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조합장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보면 왜곡된 시각입니다만 뭔가 복마전이다. 또 조합원 간의 갈등과 대립의 정도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물론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만 보도를 하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부정적인 인식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성남 3구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 조합원들 간의 관계나 신뢰 형성은 뭐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까? 저도 그 초반에 이제 조합장 되기 전에 뭐 추진위원장도 했지만은 그 전에도 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뭐 복마전이다, 의심도 많이 가고, 또 저 안에 어떤 뭐 사건들이 있을까, 뭐 저도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가 이제 조합장을 하고 있는데 그 우려했던 부분이 뭐 요즘은 이제 법에 너무 이제 뭐 도정법 같은데 뭐 업무 규정이라든지 뭐 정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호 간의 신뢰 형성이라든지 상호 소통이라든지 하는 측면은 법에서 제도권에서 정해놓은 이해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자주 만나신다든지 대화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제 소견은 물론 이제 그 정비 사업에 의한 이제 법규가 있겠지만은 그 법규는 뭐 한 50%에 불과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운영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소통 뭐 그리고 인적 자원 여러 가지 이제 그 협력 업체들 이는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이제 저희가 공공의 그 예산이 투입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라고 하면 뭐 회계 감사 규정이나 또 철저한 절차 이행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민간 자본이 그것도 초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한 채가 한 7, 80억 되는데 그쪽은 전체 사업 규모가 조도 몇 조 단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마 서울 강남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전국적인 뉴스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둔촌인가요? 네. 예.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어서 서울에서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에서 재개발 재건축 연합회 쪽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전국적인 관심 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께 말씀을 여쭤보겠는데 이게 정비 사업의 주요 갈등 및 분쟁 소지가 있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지금? 장치라고는 해도 뭐 있긴 있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하고 지금 조금 아까 우리 조합장님께서 얘기한 협력업체 하고의 협업에 대한 그 컨트롤 타워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컨트롤 타워도 부재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워낙 다양한 업종이 끼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마스터해서 사실은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획기적인 시스템이 지금 부재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비업체의 경우는 우리 법 102조인가에 보면은 정비업체의 업무가 딱 한정이 되어 있고 또 CM의 부분도 CM은 실질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감리 정도만 되어 있지 비용 분담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실질적인 주력을 하는 업체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육성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조합하고 이 제도로 협업이 잘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찌 보면 CM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따지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아닙니까? 네. 이게 일종의 감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적정한 가격에 협력업체하고 계약이 됐느냐, 적정한 공법이 투입됐느냐 이런 거 이외에도 또 공공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도로 폭을 몇 미터를 한다든지 연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학교 시설용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네. 규모가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 단지 한 군데가 적어도 몇 천억에서 몇 조 이렇게 돼서 이게 또 민간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뭐 관계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절감을 하시겠고 또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총회라든지 뭐 이사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정비사업비가 적정 가격에 발주되고 진행이 되고 또 아니면 더 원가 절감이 정비사업비 절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무지의소치로 혹은 뭐 알고 넘어가는 뭐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일도 그냥 논리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조 대표님? 예, 우리 앞서 이제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반 회사도 회사의 규모마다 다 틀리겠지만 조합의 또 사업 규모별로 조합의 사업비는 뭐 수천억에서 많게는 1조라는 금액이 넘는 경우도 질비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반 회사도 수많은 원가 절감과 회사의 어떤 재무 구조를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조합은 수많은 수십 개의 외부 협력업체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없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이제 업종이 다른 협력업체들과 관계에 있어서 빈틈이 많거든요. 빈 공간, 업무의 공백도 있고 그게 곧 이제 업무의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 결국 이제 조합의 사업비로 직결되는 구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의 사업비를 운용하고 있는 조합 스스로가 어떤 사업비 절감하거나 개선하는 거에 스스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얽혀 있는 여러 분야의 업무들을 조합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일을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제 조합의 컨설팅을 할 때 조합마다 정비 사업 관리 업체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CM사를 두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CM사가 감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은 이제 감리와 CM은 분명히 그 구분이 돼 있고 또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감리의 역할과 CM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는 정비 관리 업체와 이제 CM사를 둘 경우에 두 업체가 이제 조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합의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조합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연한 기대다.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하고 있는 정비관리업체나 CM은 우리 이제 관련된 법에서 정비관리업체가 할 수 있는 업무 규정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CM은 건설사업관리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CM의 역할이 분명히 규정이 돼 있거든요. 건설 기획 단계에서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이르는 요 건설 프로세스 과정에서의 CM의 역할이고 정비사업 관리 업체는 이제 도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조합의 뭐 설립 동의나 조합의 사업성 검토 때로는 이제 설계사나 시공사에 선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조합이 추진이 단계에서 조합이 설립이 되고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조합과 미팅을 해보면 조합의 가장 큰 불만이 그거거든요. 아니 이게 꼭 외부에 사업비 절감하는 컨설팅을 하기 위한 업체를 용역을 다시 발주를 내야 되느냐. 기존에 우리 정비사업에 있던 정비사업 관리 전문업체나 CM사가 하지 못하는 업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대한 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업종마다 업무의 규정이 법규에 정해져 있고 그들이 하는 역할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부에서는 수많은 이제 수십여 개의 관련 업종마다의 외부 계약을 통해서 이제 전문 업체가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을 조합이 추구하는 정비 사업의 성공적인 정비 사업을 위해서 그들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역할 부서 내지 어떤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비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그 CM과 정비 관리 업체의 업무 한계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조합이 그래서 해결 방안이 없는 거죠, 대체로. 그래서 이제 외부의
질의를 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을 의뢰를 하거나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조합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성공적인 정비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선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 같은 경우 여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비 촉진 사업이 경기도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도시 규모에 비해서 이런 사업이 많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현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반증이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대전이 이제 따지고 보면 6.25 이후에 급격히 6대 광역시로 포함될 정도로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시기하고 이제는 노후화됐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대전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대전이 경기도 다음으로 거의 유사하게 제일 큰데 재정비 촉진지구가 뭐 필요성이 있으니까 많이 정해놨겠지만은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가장 진행이 안 된 곳이게 돼요.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재정비 위원으로 4월 14일 날 심의를 들어갔었는데 신흥 재정비 촉진지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수십 개의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딱 사업이 진행된 게 한 군데예요. 신흥 3 재정비 촉진지구인데 그 옆에 이제 충남중학교의 도로 부분을 갖고서 심의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사업장 중에서 실제로 하나가 진행이 됐고 나머지 뭐 도마 변동, 유성 뭐 쭉 해서 유성 시장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촉진지구 중에서도 한두 개, 두세네 개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아까 조성전 대표가 얘기한 그 내용 중에서 내가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행정청에서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을 할 때 주거지 50만 지구, 50만 제곱미터, 뭐 상업지 15만 제곱미터 이렇게 바운더리를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섹터를 크게 정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사업이 되는지 여부는 판단을 사실 해서 되는 지역을 골라서 했어야 되는데 게리맨더링 형식으로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억지 춘향식으로 만들었다. 또 한 가지는 법제적인 문제인데요. 그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분담금 안 낸다라고 얘기해서 한참 해놓고 실제로 사업 한참 진행하고 나서 추가 분담금 뭐 3억, 뭐 4억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에는 법제적인 미비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하나를 딱 말씀드리면은 대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재개발 사업장에서 사실은 현황도로라고 해서 3m 도로, 이면도로 이러한 것들이 현황도로라고 해서 국공 위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청에서는 촉진구역 조합들한테 바운더리를 크게 넓혀놓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학교도 짓고 이 기반시설 부담을 하게 하는 게 사실은 정비사업비를 굉장히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그 기반시설을 설치했으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한 범위 내에서 국공유지를 양도할 수 있는 무상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하도록 우리 도정법 97조의 2항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합이 설치한 한도 내에서 그 4m 도로 예전에 못 봤던 것들을 4m 도로를 넘겨주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조합에서는 이걸 돈 주고 사고 있어요. 도로를 그 대지로 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법에서 보면은 분명히 무상으로 조합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고 이를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전시의 경우를 보면은 아직 이 제도가 안 들어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은 조금 관심이 희석될 수가 있어서
성남 3구역 조합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남 3구역의 현장에서 가장 차별화된 어떤 특징이 있다면 뭐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건물 형태, 외관에서 그럼 몇 층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금 정비계획 변경 안을 보면은 지금 예. 최고층이 이제 35층을 아, 계획을 예, 하고 예, 있고요. 예. 제가 중점을 둔 것은 지금 성남동 사거리에 그 모퉁이에 그 광장을 한 500평 정도를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아파트 두 덩이 올라가면서 우에 그 스카이 스카이브리지? 예, 예. 스카이 브릿지를 그 계획을 하고 그 있는데 성남 3구역에도 예. 스카이 브릿지가 들어갑니까? 예. 저희가 그 사진으로만 외국의 사례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지금 저희보다 이제 앞선 그 조합 뭐 정비계획 변경 건축 심의한들 보니까 이제 그 대전시 조례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걸림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카이 브릿지 설치에 관해서 대전시 조례에 미비점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저희 계획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가운데 광장을 축구장 한 2배, 3배 정도의 크기를 광장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통풍 뭐 그 바둑판 모양 그걸 갖다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자꾸 그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자꾸만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전문가들이 가면 정형화, 그다음에 경관축, 녹지축, 그다음에 바람길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현지 여건하고 조금 상치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충분히 논의가 돼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대전시 관계자들한테도 제가 보내기도 하고 그분들도 봐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 후에 반영이 될 거다. 긍정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성남 3구역의 위치가 옛날 그 이쪽 성남 사거리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여기가? 성남동 사거리에서 저쪽 용전동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산 이제, 날맹이라고 우측, 하는 예. 그 날맹이에서 우측 예. 우측에서 한 뭐 5만 평이 약간 모질란 4만 8천 평 정도 됩니다. 세대 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청한 건 분양 세대수는 2,800세대 예. 좀 넘을 겁니다. 거기가 아마 그 저쪽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다 보면 예. 언덕이라 입지적으로 높은 위치고 예. 아마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특이 경관, 상징 경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예, 거기가 교통도 뭐 그 저게 자랑 좀 예, 하세요. 역세권 바로 옆에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IC도 있고 예. 그리고 터미널도 바로 옆에 있고 뭐 5분 거리, 10분 거리 있으니까 그 위치는 교통만큼은 뭐 자랑스럽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조 대표님 예. CM에서도 사업비 절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포괄적으로 역할 수행하기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전문성도 그렇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정비사업비 절감 전문 컨설턴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으세요? 어떻습니까? 조합의 사업을 컨설팅 한다는 업체나 뭐 개인도 그렇고 일부 회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예.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의 문제는 우리 이제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이제 관계 법령의 근거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떤 용역 계약이나 용역비를 목적으로 해서 조합에 깊숙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대외적인 어떤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구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아까 이제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조합의 현안 문제 중에 뭐 스카이브리지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조합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조합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다른 조합에서 똑같은 그 문제가 발생을 연이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조합 뭐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조합이 이제 다른 조합의 그 발생했던 문제를 같이 이제 학습하거나 공유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방안으로 삼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데 스카이브리지 같은 경우도 뭐 지상권이냐 지하권이냐 점용료냐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지금 이제 조합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약간 이제 좀 방법이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질문하신 이제 우리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CM 업체, 국내 유수의 CM사들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정비 사업은 이제 공동주택 건축물의 종류로 따지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뭐 복합 건축물이 아닌 이상 우리 공동주택에는 CM의 역할이 지극히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CM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우리 제도상에 좀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조합의 사업비나 조합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조합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가 지금 조합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에 발생된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 성남 조합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주로 이제 대외 유관 기관들과의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그렇죠. 예. 뭐 정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뭐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한다든가 등등 인가 조건의 각종 이제 조합이 초기에 각종 이제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그 부담금이 잘못됐다든가 또 이제 조합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합의 바쁜 일정 때문에 조합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부당한 어떤 협약들을 체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조합의 여러 서류나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존의 뭐 정비사업관리업체나 CM사가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조합 스스로는 아까 이제 부담금이나 이런 과도한 기부 체납이 결국은 수백억 때로는 뭐 수천억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수백억이 달하는 금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조합의 사업성을 크게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가 간과하였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졌던 이유는 그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은 실제로 법하고 시공하고 이 괴리에서도 오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법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그 잠실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법무법인을 통해서 실제로 법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도 사실 제가 관여해서 그 공원 용지 세이브를 한 1,500억 정도를 실제로 세이브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를 진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보수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이제 괴리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수도권 재건축 연합회를 만들면서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제 막 진행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과도한 기반시설을 부담한다든지 또 애초에 정비 계획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계획 승인에서 느닷없이 무리하게 요구한다든지 하는 이 계획을 검토해서 각 추진위원 또는 조합들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번에 책을 하나 써가지고 출간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CM이 대형사들이 많이
진입해 있는 업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물론 역할이 미처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사업비 절감의 대부분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됐고요.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성남 3구역의 아까 특성을 말씀해 주셔서 뭐 입지가 탁월하다, 교통편이 우수하다, 뭐 접근성이나 이동성이 우수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외관도 스카이 브릿지를 이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일종의 연결 통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내부적으로 요즘은 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무슨 컨시어지 서비스 이런 것이 서울에서부터 상당히 유행인 것 같던데 여기도 그런 그 서비스를 도입할 어떤 구상은 있으신가요? 예. 예. 지금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직까지 뭐 건축 심의까지는 안 떨어졌지만 계획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게이트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노인 뭐 복지 회관이라든지 하여튼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성남동 거기 많이 지나다녔어요. 예. 주거 환경이 정말 열악했거든요. 다만 IC에서 인터체인지에서 가깝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 바로 앞에 그 환성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신세계에서 들어와 있나요 거기가? 용전동 복합터미널?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 같이 예, 예. 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입지다. 예. 그게 어떻게 변할지 저희 이제 과거의 기억 속에 저희는 이제 매몰돼 있으니까 네. 참 기대가 되네요. 예, 예. 이제 조 대표님, 예, 예. 아까 사업비 절감 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사례 우리 전 대표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절감 사례를? 제가 이제 조합 정비 사업에 절감한 업무 영역은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조합이 이제 설립되고 정비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처음에 이제 뭐 시공사 선정이 되고 시작하는 거는 착공 단계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지장물 철거할 때 철거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벌써 이제 건설 정비 사업의 업무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벌써 조합에서는 외부 업체를 계약을 하고 외부 업체가 건설 용역이라는 걸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가령 말씀을 드리면 지작물 업체들, 뭐 기존에 이제 그 정비 사업 구역 지정이 돼서 기존의 건물 철거하고 이선하고 뭐 할 때에 흔히 말하는 뭐 한전, 전주나 지하 매설물을 통신사들. 지작물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시죠. 예. 그런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지작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할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 관련 업체들도 이제 조합하고 수많은 계약을 통해서 때로는 뭐 수십억, 수백억이 용역비가 발생하는 업무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할 때 하는데 터닫기 할 때부터 시작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뭐 꼭 굵직한 시공사들이 아파트 건축 행위를 시작을 해야만 조합의 사업비가 나가는 구조가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계약한 업체들한테 용역비가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업비 절감에 조합은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조합이 아무래도 이제 비전문가다 보니 이제 그 지작물 업체들은 어떤 대략적인 공사비 산정을 해서 조합에 용역비로 이제 공사비라고 계약을 의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사비 검증을 전문가를 통해서 공사비 검증을 하고 그들과의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이게 조합에서 해야 될 것인지 지작물 업체들도 각자 사업자마다의 가스는 가스공사업법이 있고 전기는 전기공사업법이 있고 각자 사업자들만의 관련된 법령들이 있거든요. 그런 법령에 어떤 공사의 어떤 분야를 누가 이행하게 돼 있고 누가 비용을 내게 돼 있냐부터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조합의 일정이 급하다고 관련된 업체가 계략 산정한 금액으로 용역 계약을 해서 이제 용역비가 나간다면 이제 조합의 곧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니 그 첫 단계부터가 벌써 이제 조합의 사업비 절감하는 처음부터 우리 그렇습니다. 조 대표님 예, 같은 예.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네요. 저희는 이제 주로 어떤 조합의 사업 일정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서울의 모조합 같은 경우는 철거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저희가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 이제 지작물 관련된 비용을 많이 절감도 했고, 지작물이 이제 처리가 지나면 이제 조합은 시공사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고 이제 시작을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 인허가 주체인 관련 인허가 청으로부터 부담금이라는 걸 이제 부과가 시작이 됩니다. 뭐 이제 부담금에는 종류가 많은데 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시기 때문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더군다나 이제 조합의 어떤 규모가 커지다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이 이제 이제 부과 대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정비사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우리 조합의 가장 큰 부담금 중에 하나는 뭐 다른 부담금 규모가 조합의 규모마다 좀 다르겠지만 10억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대라고 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은 그의 10배가 되는 곳 정비사업장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조합의 학교용지 부담금이 10배가 되냐 보다 처음에 이제 이 사업 인허가 건축 심의를 넣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나 학군으로부터 뭐 200m 안에 유치원이나 학교 시설이 있으면은 이제 교육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데 이때부터 벌써 이제 조합은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받다 보면 기존에 있던 학교를 이설을 하거나 아니면 뭐 증축을 하거나 이런 이제 교육감의 의견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오고 그런 이제 그 협약을 하다 보면 그 비용이 수백억에 달하기 때문에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그 첫 단계부터 교육청과 어떤 협의를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현규 대표님. 네. 수재원이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연합회 이게 맞습니까? 네. 이게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역할과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요. 이게 한시밥이 이제 분산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채택이 되면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이게. 그게 지금 우리 조 대표가 얘기하신 저런 내용, 네. 정비사업비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와 대책을 수재연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5월 달에 이제 이 모임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사실은 신속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주요 컨설팅 쪽을 주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우리 저 연합회장하고 같이 2023 재건축 재개발 실무 사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 자체가 각 챕터마다 우리가 주의하고 또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담아놨는데요. 최근에는 좀 이렇습니다. 정비 계획 위반 제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그 안전진단이 이제 완화됨에 따라서 이랬을 경우에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라고 보통 행정처에서 요구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까지도 사실은 플러스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정비계획 위반 단계에서 최소한도 정비 기반시설 설치를 하라고 하는 데 대한 적정성 검토 같은 거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진행을 좀 한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계획에도 수립을 해놨는데 사업 시행 계획에서 엉뚱한 조건을 다뤄놓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하는 이런 파트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또는 과도하게 부담되는 부담금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할 생각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조식의 시토론이 50분인데 50분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조 대표님한테도 들을 얘기가 좀 많고 우리 네. 전 대표께도 들을 얘기가 많은데 좀 이따가 압축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성남 3구역 이강훈 조합장님 같은 경우 이 조합장으로서 이제 사업비 정비 사업비 절감이라고 하는 뭐 이것도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점을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먼저 뭐 제가 조합장으로서 어떤 조합원 이 극대화가 최우선이겠죠. 그러니까 최우선이면서 그러면서 조합장은 또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따로 있고 저는 이제 다만 그 구역 안에서 그 조합장,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 중에 이제 장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여튼 그 조합원들과 소통을 하고 그 전문가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서로의 그 방법을 찾는 방법 그리고 크로스 체크 그러니까 한 업자만 뭐 표현이 뭐 맞나 모르겠지만 그러시겠죠. 예, 업자만 믿고 갈 수는 없고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한다. 경쟁 입찰 뭐 네. 방식 뭐 이런 걸 도입하신다는 거죠.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제 계약을 하긴 하되 또 그 계약을 갖다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또 다른 그 아시는 분한테 그 계약서를 보여주고 제대로 된 계약서인가 하여튼 여러 그 전문 업체한테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제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예, 다양한 경로, 다양한 참여자를 통한 확인, 뭐 말씀 그대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조합원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각오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같은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조합에서 정비사업비 절감에 관한 컨설팅이나 뭐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이제 연락을 하면 되는 거고 뭐 저한테 연락해도 제가 연락을 대신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그 준비 사항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할까요? 정비 사업에 있어서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정보는 사업인가 조건이란 지자체의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한 내용에 보면 그동안의 조합의 인가 전의 내용과 인가 후에 이제 조합이 할 일들이 유관 기관마다 부서별로 이제 상세하게 이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비 사업이든 그 사업 인가 조건을 받아보면 거기에 모든 조합의 히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떤 규모가 작든 크든 어떤 조합이든 사업비 절감에 정비 사업에 어떤 도움을 원하신다면 저희는 기꺼이 어떤 곳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조합과 이제 상담을 하고 컨설팅 제안을 하고 저희가 또 그 업무를 수행을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비 사업이 성공하느냐, 성공적인 정비 사업이 되고 사업비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서 조합원의 이익이 극대화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뛰어난 협력업체에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뛰어난 협력업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조합장님이나 조합 이사님들, 조합 집행부에서 사업비 개선을 하거나 기존에 잘못된 것을 부당하게 돼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주위에 뛰어난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고요. 그 주위에 우리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 집행부 주위에 많은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 전문가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떤 조합과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자료를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 조합에서 좀 찾았으면 해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정비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합에 어떤 문제든 저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해결 방안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전영교 대표는 수재연에서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가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연합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한국 정비 사업 현장의 의상 어떤 의상을 차지하느냐 아마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한적해 있을 것 같은데 수재연의 앞으로의 활동 네. 방향에 대해서 활동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면. 네. 말씀드리다시피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시스템이 곧 전국의 시스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속 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비로소 정비계획 위반으로 넘어간 단계를 신속 통합에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막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생략해가지고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빠른 시스템을 통해서 정비계획 위반이 제한이 되면 바로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으로 가는 제도. 뭐 이런 제도 등 신속하게 진행되는 사업의 시스템을 알리고 또 이렇게 알림에 따라서 과도하게 부과되는 부담금도 줄이는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수도권 재건축 연합회에서는 여러 조합들한테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2023 재건축 재개발 실무 사전이라는 책은 서울이 시스템을 거의 다 훑어서 사전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각 챕터마다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본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계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혹은 가로정비 사업은 그 사업비 규모가 실로 방대합니다. 몇 천억은 기본이고 뭐 조를 넘어가는 사업장도 흔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숫자도 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정비사업비 절감 방안이라든지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의 미비 혹은 추진하는 분들의 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현식의 이슈토론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 사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모순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